상대성은 절대성의 굴림새. 제2강 마음 밖의 마음을 어떻게 보는가. 일심행 안경의 소개. 현재 보림선원 서울선원장. 부산 출생. 부산대학교에 재학 중이던 1975년에 백봉 김기추거사 문화에서 공부를 시작하였으며 이후 가정주부로 생활하면서 백봉 선생의 가르침인 새말귀 수행을 지속해왔다. 2011년 보림선원 서울선원장의 소임을 맡아 도반들과 함께 수행에 매진하고 있다. 주요 저서. 이 말 한마디 듣기 위해 이 세상에 왔노라. 예불송. 새말귀 안내서. 빨간 장미는 무슨 색깔일까? 32쪽 시작하겠습니다. 상대성은 절대성의 굴림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상대성이라는 것은 뭐지요? 상대성과 절대성이라는 것은 백봉 선생님께서 법문을 하실 때 잘 쓰시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백봉 선생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절대성과 상대성이라는 이 말구로 너희들 공부를 10년은 앞당길 거다. 저희들에게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상대성이라는 것은 우리가 말하는 모습, 일체만법, 유위법. 그러니까 인연과 조건이 있으면 일어났다. 인연과 조건이 다하면 사라지는 것을 상대성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작용이 됩니다. 작용. 그리고 그 다음에 절대성은 그 작용의 바탕, 그 체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절대성은 모습이 없고 말과 뜻이 끊어지고 시공간이 끊어지고 변할 것이 없는 것, 불생, 불멸인 것을 절대성이라고 하고, 상대성은 작용, 그 다음에 모습이 있고 이름과 말마디가 붙고 시공간이 붙고 변해요. 그래서 시작과 끝이 있어서 생멸입니다. 그래서 상대성은 유위법이라고 해요. 조건 지어진 법. 절대성은 무위법이라고 해요. 조건 지어지지 않은 법이라고 합니다. 자, 본문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우리 생각해 봅시다. 차가 있으니 차라는 마음이 생겼다. 언뜻 들으면 그 말이 맞는 것 같습니다. 보통 그렇게 생각하지요? 그 말이 맞지 않습니까? 무엇이 있어야 마음이 생기지 않습니까? 아무것도 없으면 어떻게 마음이 생깁니까? 그러니까 여기 지금 컵이 있는데, 여기 컵이 있는데 이 컵을 보고 아, 컵이구나. 이렇게 마음이 생겼단 말이죠. 그런데 컵이 없으면 컵이라는 마음이 생기지 않는 것이 맞지, 당연하지 않느냐 이 말이거든요, 지금요. 자, 중생들이 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경계에 다 찔려서 일어나는 마음을 내 마음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컵을 보면 아, 컵이구나 하는 것이 내 마음인 줄 안다 이 말입니다. 우리 보통 그렇게 생각하지요. 저 사람이 있어. 그러면 저기 사람이다. 또 지금 한영희 보살님이다. 임순자 보살님이다. 윤경숙 보살님이다. 강보련 보살님이다. 이렇게 해서 또 이거는 책상이구나. 이거는 자료구나. 이거는 또 책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지요. 생각을 했을 때 아, 책이구나. 이게 컵이구나 하는 그것을 마음으로 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그거는 뭐예요? 경계가 있으면 일어났다가 경계가 사라지면 그 마음도 사라지지요. 지금 컵이 있는데 이 컵이 있을 때는 컵이다 이렇게 하는데 어떻게 해요? 컵이 사라지면 컵이라는 마음도 사라지지요. 실제로 그렇지 않습니까? 컵이 사라졌는데도 컵이다 이렇게 합니까?
안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경계가 있으면 일어났다가 경계가 사라지면 사라지는 것을 내 마음이라고 한다 이 말입니다. 건강거사님 이해되시죠? 예, 이해합니다. 그런데 참 재밌는 거 있습니다. 제가 엑스레이, MRI 이야기를 맨날 하지요. 맨날 합니다. 자, 사람과 개는 보는 영역도 다르고 색깔도 다르고 소리 듣는 것도 다릅니다. 개는 한 1만 헤르츠를 듣는다고 해요. 사냥개는 더 잘 들을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사람은 조금밖에 못 들어요. 개에 비하면. 그래서 우리는 소리가 나도 소리가 있는 줄 모릅니다. 자기 인연과 조건에 따라. 이해되십니까? 자기의 인연과 조건이 되어 있지 않는 모습을 보거나 들을 수가 없어요. 지구 돌아가는 소리 들을 수 있습니까? 지구 돌아가는 소리 들을 수 있습니까? 그런데 지구 돌아가는 것이 진짜 소리가 없을까요? 지구가 돌아가면 엄청난 소리가 들릴 겁니다. 하물며 여기 태풍 좀 불고 바람이 불어도 소리가 쌩쌩하고 나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어마어마한 나무도 있고 바닷물도 있고 많은 그게 있는데 물건들이 있는데 건축물도 있고 많은 사람들도 있는데 이게 또 공기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지구가 큰 덩어리가 돌아가는데 어떻게 소리가 없겠나요? 그런 거는 내가 듣는 영역을 뭐한다? 벗어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인연과 조건이 맞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소리도 모습이지요. 모습인데 우리는 지구 돌아가는 소리 한 번도 못 들었어요. 그런데 지구 돌아가는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귀를 가진 어떤 그것이 있다면 그거 충분히 들을 수 있겠죠. 그렇죠. 또 개미 기어가는 소리 들은 적 있습니까? 못 들어요. 그것도 우리의 인연과 조건을 넘어서는 거예요. 그래서 개미 기어가도 우리 못 들어요. 그런데 개미가 기어가는 소리를 들을 수 있는 또 생명체가 있겠죠. 인연과 조건이라면. 냄새도 마찬가지예요. 냄새도. 그렇게 생각을 해보면 생각도 마찬가지야. 감정도 마찬가지야. 어떤 사람은 딱 보고 똑같은 어떤 상황을 두 사람이 있는데 어떤 사람은 화를 내고 어떤 사람은 화가 안 나거든요. 그거 뭐예요? 인연과 조건이 다른 거 아닙니까? 인연과 조건이 다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 내 인연과 조건으로 보고 듣고 감정을 일으키고 생각하는 것이 진짜라고 생각을 한다 이 말입니다. 이 점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이 점을 잘 파악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거를 다른 말로 하면 통찰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관찰 더 위에 있는 겁니다. 통찰입니다. 통찰이 되면 뭐가 돼요? 지관이죠. 지가 됩니다. 지가 되면 관이 되고 관이 되면 지가 저절로 따라옵니다. 그게 정해가 되는 거죠. 정해, 개정해 할 때. 그래서 내가 지금 보고 듣고 있는 것은 나의 인연과 조건으로 보고 듣고 냄새 맡고 생각하고 감정을 일으킨다. 이러면 맞아요. 맞아요. 그런데 그것이 내가 보고 듣고 나의 인연과 조건에 따라 보고 듣고 하는 것이 진짜다. 이러면 곤란하다 이 말입니다. 지금 여기서 지금 이 컵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 여기 있는 지구인들이죠. 울산에 계신 도반님들하고 서울 도반님들이 저도 같은 사이클을 쓰고 있거든요. 같은 인연과 조건, 그걸 동분만견이라고 하지요. 동분만견.
동분만견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같이 본다는 말이지요. 뭐요? 같이 허망하게 본다는 얘기입니다. 같은 사이클 쓴다. 요새 제일 잘 이해하는 거는 우리는 전부 다 전 세계적으로 채널이 10,000개 정도 있는데 우리 KBS 다 보고 있다 지금. KBS를 보고 있는데 MBC 보는 사람도 있고 지상파 보는데 우리나라만 해도 그러지요. 채널이 많지요. 그러면 한 액정 화면에서 전혀 다른 세계를 보는 겁니다. 전혀 다른 프로를 보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중생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KBS밖에 없다. KBS에서 나오는 프로그램 보는 그것만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와 똑같습니다. 요새는 이 영상이 발달이 돼서 정말로 그 법문하기가 좋은 것 같아요. 백봉 선생님도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아마 2500년 전 부처님이 지금 오셨으면 공부 방법이 달라졌을 거라고. 설법 내용이 달라졌을 거라고. 이것이 지금 우리 눈에는 하나의 모양으로 색깔로 있으면서 촘촘하게 보이죠. 하나의 고체로 보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다른 눈에는 어떻게 보이겠습니까? 구멍이 뻥뻥뻥뻥 뚫어진 것으로 보이는 것도 있을 것이고 어떤 인연과 조건은 이게 안 보일 수도 있습니다. 공덕행보살님, 그렇지 않을까요? 안 보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내가 보는 것이 뭐냐? 내 인연과 조건으로 본다는 거예요. 내 인연, 우리의 인연과 조건으로 보고 있다. 이 말은 다른 말로 해서 이 컵이라는 것이 뭐가 없다? 자체성이 없다. 실체가 없다. 내 몸도 자체성이 없다. 내 몸과 이 컵이 어디에 있다? 다 허공 스크린에 있는 뭐다? 배우다. 저는 이 말만 할 때마다 그렇게 통쾌해요. 왜? 이 말만 하면 내가 허공으로서 나가 되거든. 내가 그냥 허공 스크린이 돼버려. 허공 스크린 안에 있는 모든 우주 전체가 다 내 속에 있게 되거든. 그런데 내가 몸뚱이 내에 딱 들어가 있으면 어떻게 돼요? 몸뚱이 내만 나예요. 여기서 요만큼만 나라고. 얼마나 원통할 일이냐 이 말입니다. 지금 우리가 어떤 공부를 하는지 먼저 이해를 해야 돼요. 지금 우리는 이때까지 몸뚱이 내다 해가지고 여기에만 딱 국한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진짜 내는 뭐예요? 허공과 같은 허공이 내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이 점이 너무너무 이해가 안 돼. 너무 이해가 안 돼요. 윤경수 보살님, 요거를 이해가 되려면 어떻게 이해를 해야 좋겠습니까? 그냥 모습을 하면서 예? 모습 없이 열심히 해서 예. 연기와 공성에 대한 이치를 분명하게 깨달아야 돼요. 알아야 돼요. 연기와 공성에 대한 이치요. 부처님이 말씀하신 그것을 분명하게 내가 자꾸 실생활에서 연습해서 깨닫는 것도 천차만별이겠지요. 자기 있는 것도 천차만별입니다. 그지요? 완전히 허공으로서의 나가 돼버리면 문제가 없지만 그전에는 다 천차만별, 다 등차가 있습니다. 그런데 인연과 조건으로 생긴 책 변한다 할 것이다. 인연과 조건으로 생긴 몸뚱이 변한다 할 것이다. 인연과 조건으로 생긴 컵 변한다 할 것이다. 이렇게 자꾸 해나가라 이 말입니다. 자꾸 해나가면 일체의 모든 모습이 이것이 실체가 없는 것이구나. 이것이 조금씩 이해가 되기 시작해요. 그래서 이것이 실체가 없는 것이네.
여기에서 뭘 놓는다고요? 머물지 않게 된다고요. 여기에서 가라앉는다고 마음이. 제가 자꾸만 얘기를 하는데 꿈에 로또에 당첨이 됐는데 100억이라는 돈이 당첨이 됐는데 꿈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내가 100억을 가지면 이래야지 저래야지 또 100억 가지면 내가 어째 된다 저째 된다 하는 거 뭐요? 그냥 아무 생각이 없잖아요. 세상 사람들이 돈 벌려고 얼마나 애를 쓰고 있는데 꿈에 100억 당첨돼도 하나도 뭐가 없다? 거기에 대해서 내가 조금 더 마음이 가지를 않아. 애착이 없어. 그거 왜 그래요? 헛것인 줄 확실히 알지 않냐고요. 금강거사님, 몸뚱이가 변하고 헛것인 줄 확실히 알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 상상 한번 해봅시다. 자, 한영희 보살님, 몸뚱이가 변하고 헛것인 줄 확실히 알면 어떻게 될까요? 자유로워질 것 같지요. 공덕행 보살님은요? 그럴 것 같지요. 그러니까 그게 생각만 해도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자유다 자유다 우리가 보통 얘기를 하는데 자유라는 말이 무엇을 뜻하는지 마음에 살짝 와닿아. 우리가 보통 자유다 이러면은요 말마디로 이해를 해요. 무엇에 뭐든지 할 수 있는 거, 걸거치지 않는 거, 뭐 이 정도로 생각을 하지. 정말 내가 몸뚱이가 변하고 헛것이면 내 몸이라는 걸, 내라는 걸 확 내려놓으면 어떻게 해요? 전체가 내가 되는 거예요. 지금은 뭐요? 아주 극소수 조그만 걸 내라고 하고 있거든. 근데 내가 변하고 헛것이다, 몸뚱이가 변하고 헛것이다고 하면 전체가 내가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판이 달라지는 거예요. 판이 달라지는 공부라고. 이 공부가 나의 근본 생각의 각도가 완전히 달라져요. 거기에서 변화가 오는 겁니다. 그전에는 변화가 잘 안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그런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보시죠. 중생들이 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경계에 다 찔려서 일어나는 마음을 내 마음이라고 생각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것은 나의 인연과 조건에 따라 일어나는 모습이야. 그것도 경계야. 경계. 그것도 경계입니다. 이거 상대성인데 상대성이라는 걸 몰랐어요. 상대성의 가장 특징이 무엇입니까? 자, 절대성과 상대성이 있어요. 절대성은 진짜라고 하고 상대성은 가짜라고 해요. 우리가 이 공부를 하는데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이 진짜와 가짜를 구별할 줄 아는 겁니다. 우리가 이 공부를 할 때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입니다. 진짜와 가짜를 구별할 줄 아는 것. 그러니까 상대성은 가짜고 절대성은 진짜예요. 자, 봅시다. 컵이 있어. 그러면 내가 컵을 봐. 컵이구나 하는 마음이 생겼어. 그런데 컵이 사라지면 컵이라는 마음이 없어져. 그러면 이 컵이라는 마음이 절대성입니까? 상대성입니까? 상대성입니다. 있다가 없어지고 없다가 생기고 하는 것을 뭐라고 하지요? 다시 인연이 있으면 있다가 생겨나고 인연이 없으면 사라지는 것을 뭐라고 하지요? 변한다. 변한다. 우리가 개원을 해서 모습 공식을 하는데 이 변한다라는 이것을 인식시키기 위해서 제가 한 100만 번은 더 했을 것 같아요.
인연과 조건이 있으면 일어났다. 인연과 조건이 다하면 사라지는 것을 무엇이라고 합니까? 물으면 그 다음날 물으면 또 몰라. 변한다는 게 무엇이지요? 이러면 또 대답을 못해. 그거 100만 번은 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인연과 조건이 있으면 일어났다. 인연과 조건이 다하면 사라지는 것. 이것이 뭐다? 변한다. 이것이다, 저것이다. 이런 걸 무엇? 이것이다, 저것이다 하는 것이 무엇이요? 모습이죠. 상대성. 예, 상대성.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했다. 지금은 좋았다가 조금 있다가 아이고 저기서 좋은 말 하니까 또 마음이 좋아져. 이러면 나쁘다고 생각하는 거, 좋다고 생각하는 게 뭐다? 상대성. 내가 마음이 이랬다 저랬다, 이것이다 저것이다, 있다 없다, 부처다 중생이다. 이걸 양변이라고 하지요. 어려운 말로. 근데 이걸 뭐예요? 둘러보는 거지요. 둘러보는 거. 둘러보는 거는 뭐다? 전부 상대성이다. 시작과 끝 어떻게 됩니까? 시작과 끝 상대성. 생멸이지요. 이러면 상대성이에요. 그러니까 뭐 불생 불멸이면 뭡니까? 절대성이에요. 그래서 내가 지금 이랬다 저랬다, 또 있다가 없어지고 없다가 있고 하는 거는 전부 상대성이구나. 상대성은 뭐다? 가짜다, 헛것이다. 절대성은 진짜다. 그런데 무엇이 없어? 모습이 없어. 절대성을 잡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절대성 잡으러 다니죠. 부처 잡으러 다니고 부처 되려고 하고 깨달음 잡으러 다니고 그러지요. 깨달음도 뭐예요? 모습 없으며 원뜻은. 그런데 자기가 깨달음을 잡으려고 쫓아다니면 깨달음이 상대성이 돼버리는 거예요. 절대성을 찾으러 다니면 뭐가 돼요? 절대성이 상대성이 돼버리는 거예요. 요 모습 없음이라는 것은 얻고 버리고 하는데 속한 게 아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내가 깨달음을 얻으려고 하구나. 그러면 그 깨달음이, 그 부처가 내한테 오면 그냥 모습이 돼버려. 본래는 모습 없음이거든요. 진짜 부처는 모습이 없음이에요. 그런데 내가 깨달아야 되겠다. 깨달아야 되겠다고 마음은 먹어야지요. 그런데 깨달음에 집착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깨달음이, 부처가 내한테 오면 전부 중생되고 깨달음이 미한 것이 돼버린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발 좀 부처는 대로 냅두라고. 깨달음대로 그냥 냅두라고요. 나는 뭐만 하면 내 성품이 드러난다고 했죠. 뭐만 하면. 내 성품을 드러내려면 어떻게 한다고 했지요? 사량분별만 가라앉히면 된다. 절대로 잊어버리지 마십시오. 내 성품을 찾으러 얻으려고 돌아다니는 것이 아니고 뭐만 하라고요? 인연과 조건으로 생긴 사량분별을 어떻게 한다? 그냥 내려놓으라고. 인연과 조건으로 생긴 모습 그냥 내려놓으라고. 내려놓고 또 내려놓는 것이 깨달음의 뭐다? 첩경이다. 내 성품 보는, 견성하는 첩경인 것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이 자꾸 견성하려고 하고 깨달으려고 하고 하니까 깨달으려고 하는 그것이 장벽이 돼버려. 엄청난 두꺼운 장벽이 돼서 그거를 장벽이 돼서 못 깨닫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가 그거를 몰라. 자기가 모른다 이 말입니다. 내가 지금 인연과 조건으로 생긴, 눈으로 보는 것도 인연과 조건으로 그 모습을 보는 것이고,
귀도 인연과 조건으로 그 소리가 들리는 것이고, 맛을 보는 것도 인연과 조건으로 하고, 지금 내 생각도 인연과 조건으로 생각을 합니다. 나의 인연과 조건. 나의 인연과 조건이요. 어떻게 생각하면 이 말이 굉장히 무서운 말이에요. 너의 인연과 조건은 다르게 생각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경계에 다찔려서 일어나는 마음을 내 마음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거 상대성인데 상대성이라는 걸 몰랐어요. 다시 말하자면 물건, 밖의 물건을 볼 줄 알고 마음, 밖의 마음을 볼 줄 알아야 되는데 몰랐거든. 자, 물건 밖의 물건을 어떻게 봐요? 물건 밖의 물건 어떻게 봅니까? 마음 밖의 마음을 어떻게 봐야 되냐면 굉장히 어려운 말이에요. 이 말이. 그렇지요. 이런 말을 한 구절이 넘어가려면 굉장히 공부를 열심히 해야 돼. 물건 밖의 물건 어떻게 봅니까? 한번 물어볼게요. 이것은 물건 밖의 물건을 어떻게 봐야 봅니까? 네. 그렇죠. 그 물건이 자체성이 없고 변하고 헛고 쉬고 머물 수 없는 것으로 보면 물건 밖의 물건을 보는 거예요. 그런데 그 물건이 자체성이 있고 진짜고 변하고 헛것이다 이러면 변하지 않고 진짜다 이렇게 하면 물건 밖의 물건을 볼 수가 없어요. 우리가 이거 했지요? 빨간 장미가 무슨 색깔일까? 빨간 장미가 무슨 색깔일까? 금강고사님. 그럼 사람들이 이렇게 하죠. 아이고 야 좀 봐라. 빨간 장미가 빨간 색깔이지 무슨 색깔이야? 이러면 뭐요? 그 물건밖에 못 보는 거죠. 물건 밖에 물건을 못 보는 거지요. 마음 밖에 마음을 못 보는 거지요. 빨간 장미가 무슨 색깔일까? 빨간 장미의 본래의 색깔을 볼 줄 알아야 된다 이 말이죠. 지금요. 그러니까 물건을 볼 때 그 물건을 실제의 물건을 봐야 되고 마음을 볼 때 그 진짜 마음을 봐야 된다 이 말 아닙니까? 그래서 빨간 장미가 무슨 색깔이지? 빨간 장미가 내 눈에는 빨갛게 보여. 근데 저 사람 눈에는 초록으로 보여. 걔 눈에는 까만색으로 보여. 그러면 그 빨간 장미가 무슨 색깔이냐 이 말입니다. 그 빨간 장미가 본래 무슨 색깔이길래 인연과 조건에 따라서 이렇게 다 다르게 보이느냐. 제가 빨간 장미 얘기 잘하지요. 너무 많이 들어서 답을 알아서 재미없습니까? 근데 아직은 잘 모르지요. 무슨 색깔인지. 다시 한번 우리 생각을 해봅시다. 내 눈에는 빨간 장미로 보여. 지금 여기 보이죠? 빨갛게 보여. 저 사람 눈에는 초록으로 보여. 걔 눈에는 까망으로 보여. 그럼 빨간 장미가 무슨 색깔이에요? 빨간 장미가 진짜 무슨 색깔이냐고요. 다른 말로 하면 요 난이 지금 우리 눈에는 초록으로 보여. 근데 다른 사람 눈에는 저 난이 빨강으로 보여. 빨강으로 이거 만약에 잎사귀가 이래 됐다면 또 좀 다릅니다. 그죠? 생각이 보여. 또 다른 사람 눈에는 저게 까망으로 보여. 그러면 까망으로 보이는 사람 눈에는 난이 까만 색깔인 줄 알아. 본래. 그 사람 보고 그럼 이 세 사람이 모였어요. 야, 그럼 난이 무슨 색깔이지? 이렇게 물으면 난이 무슨 색깔이요, 진짜? 난이 무슨 색깔이냐고요. 한영희 보사님, 난이 무슨 색깔입니까? 난이 색깔이 없잖아요. 색깔이 없어야
자기의 인연과 조건에 따라서 다르게 보일 수가 있지 않냐고. 만약 난이 초록색이다 하고 고정이 돼 있으면 절대로 다른 색깔로 안 보이죠. 근데 난이 본래 색깔이 없어. 그러니까 인연과 조건만 닿으면 다 다른 색깔로 보여. 물 중에서 제일 좋은 물을 무슨 물이라고 하지요? 물. 네. 무 맛을 제일 좋은 물이라고 해요. 무미. 제일 좋은 맛이에요. 그러니까 설탕 타면 설탕물 되고, 그래야지 그 물이 무미가 돼야 제일 좋은 맛이에요. 만약에 우리 저기 어디지? 그 초정약수인가? 거기 가보니까 물이 탄산수 같이 쎄 이렇더만요. 철분이 많은 물은 또 맛이 또 다르대요. 근데 자기의 고유한 그런 맛을 가지고 있으면 다른 것이 이렇게 인연과 조건이 오면 그냥 커피를 탄다든지 꿀을 탄다든지 뭐 차를 한다든지 이랬을 때 자기의 그 맛 때문에 이 맛을 잘 못 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걸 가만히 비유하면 내 마음이 무슨 마음이 돼야 되겠냐 이 말입니다. 내 마음이 무슨 마음이 됐을 때 정말 자유자재로 잘 표현이 되겠습니까? 무심이 돼야 되지 않습니까? 무심이 돼야 되지 않냐고요. 그렇지요. 그런데 우리는 뭐예요? 유심이 돼 있다 이 말입니다. 유심. 그러니까 이해가 좀 되시죠? 왜? 벌써 몸뚱이가 내고 나는 일심행이고 나는 무엇이고 이미 다 고정이 돼 있어서 다른 어떤 거를 좀 갖다 대도 그것이 워낙 고정이 돼 있어서 안 돼. 배우가 말입니다. 진짜 대배우는, 진짜 좋은 배우는 무 캐릭터가 돼야 되죠. 그래야지 이 역할을 할 때는 그 역할로 아주 완전히 스며들고 저 역할을 할 때는 저 역할로 완전히 스며들어야 되는데 자기가 고정된 걸 가지고 있으면 그것이 삐끄덕거리죠. 세상 이치가 전부 다 하나인 것 같거든요. 세상 이치가. 그래서 제가 자꾸 얘기하는 게 빨간 장미 생각을 한 번씩 하라는 거예요. 빨간 장미. 또 뭐요? 엑스레이 MRI. 엑스레이 MRI는 생각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엑스레이 MRI. 또 한 번 해야죠. 엑스레이 MRI 또 한 번 할게요. 여기 금강거사님이에요. 예? 금강거사님. 아, 이름이 너무 좋으셔서 금강. 예. 예. 그런데 요 사람을 자기라고 생각을 해라 이 말입니다. 이런 법문을 들을 때는. 백봉쌤도 늘 그 얘기를 하셨는데 부처님과 수보리가 이렇게 대화를 한다면 그 수보리가 바로 나라고 내가 부처님하고 대화를 한다고 생각하면서 이 경전을 봐야 돼. 그런데 맨날 나는 뭐예요? 관객이야. 맨날 나는 관객이에요. 그러니까 TV 프로그램이나 뭐 다른 어떤 뭐 소설이나 이런 것도 보는 관객을 끌어넣었을 때 같이 참여를 시켰을 때 그 프로가 재밌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할 때 뭐예요? 여기는 금강거사님이지만 자기라고 생각을 하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카메라로 찍을 때는 똑같이 보여. 그런데 엑스레이로 찍으면 해골이라 이 말이에요. 해골이고 또 현미경으로 보면
세포야. 뭐 어디가 뭐 뭔지 몰라 이건. 눈이건 뭐 어디가 눈인지 어디가 뭐 입인지 이런 것도 몰라. 전부 세포로 돼 있어서 그런 게 안 보여요. 우리는 지금 어느 세상에 살고 있냐면 이 카메라 세상에 살고 있어요. 카메라 세상에. 카메라 세상에서 내가 보고 있는 것이 사람은 이렇게 생겼다. 이렇게 하면은 물건밖에 못 보는 거지요. 물건밖에 물건을 못 보는 거라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물건밖에 물건을 못 보는 거라고. 물건밖에 물건을 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것도 볼 줄 알아야 물건밖에 물건을 보는 거 아니에요? 내 눈에는 이렇게 보여. 그렇지만 나의 인연과 조건이야. 그래서 이것이 자체성이 없고 변하고 헛것이고 거기에 머물 수 없는 것이다. 이렇게 볼 줄 알면 뭘로 본다? 물건 밖의 물건, 모습 밖의 모습, 마음 밖의 마음을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요 금강고사님 모습이 어떤 모습이라고요? 어떤 예? 무상이죠. 무상이라고 해도 되고 비상이라고 해도 되죠. 근데 그 지금 말로 그렇게 하시면서 그게 마음에 좀 와닿나요? 안 와닿지요. 이것이 문제지요. 말로는 맞다. 저기 뭐고 빨간 장미가 그 개하고 이렇게 있으면은 그게 그럴 수 있겠구나. 또 뭐 다른 것도 그럴 수 있겠구나 하는데 내 몸에만 오면 절대 불가라. 이해가 안 돼. 왜 그런가? 내 몸을 뭘로? 비상, 무상으로 안 보고 내 몸뚱이가 있다라고 유상으로 딱 고정이 돼 있거든요. 물 얘기할 때 무미가 제일 좋은 물이라고 했잖아요. 내 몸도 뭐가요? 진짜 몸이라고요? 예? 진짜 내 몸은 뭐라고요? 진짜 내 몸은 뭐라고? 무상. 모습 없음. 진짜 붙여.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법신짜리. 이게 진짜 내 몸이라니까요. 이해되시나요?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법신짜리가 진짜 내 몸이라고. 지금 여기에 보이는 것은 인연과 조건으로 생긴 모습. 그래서 진짜로 내가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자리가 말을 하고 듣고 보고 생각하고 화도 내고 잠도 자고 공부도 하는 거예요. 진짜 내가. 이 인연과 조건으로 생긴 모습은 헛것이야. 가짜야. 무정물이야. 그래서 못해 공부를. 근데 사람들이 좀 멍뚱이가 공부하는 줄 안다 이 말입니다. 조금 이해되십니까? 조금 이해되시나요? 이해는 되는데 또 나가면 잊어버리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자꾸 잊어버려. 그럼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연습. 네, 연습. 처음에 제가 모습 공식 자꾸 연습해라고 했더니 모습 공식도 너무너무 이해가 안 된 데다가 모습 공식을 자꾸 연습을 하라고 했더니 여기 선언 아닙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굉장히 반발을 많이 했죠. 무슨 연습을 자꾸 하라고 하냐고. 막 마음을 가라앉히고 막 정해 들고 이래야 되는데 자꾸 가서 연습해라고 하니까. 그렇죠. 그래서 물건 밖에 물건을 볼 줄 알고 마음 밖에 마음을 볼 줄 알아야 되는데 몰랐거든. 물건 밖에 물건,
마음 밖의 마음을 어떻게 봅니까? 이것이 중요하지요. 이 인연과 조건으로 생긴 이 모습이, 물건과 마음이, 그 망심이 어디서 오느냐 이 말입니다. 어디서 옵니까? 바탕에서 온다. 가짜는 어디서 온다? 진짜에서 온다. 가짜는 진짜에서 온다. 그 진짜를 뭐라고 한다? 바탕. 다른 말로 절대성 자리라.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무엇을 중생이라고 하냐면 상대성을 보고 진짜라고 하는 거. 이것이 전도된 생각이고 이것을 중생이라고 해요. 그런데 이 모습이, 인연과 조건으로 생긴 모습이 절대성 자리의, 그 바탕 자리의 작용이구나. 작용이구나. 이렇게 하는 것이 무슨 직연? 부처직연. 부처직연. 그래서 절대성 자리를 몰랐기 때문에 상대성에 딱 붙들어 매놓은 거예요. 이거는 내 말보다 여러분 자신들이 잘 알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 상대성에 딱 붙들려 있다는 것 자체를 모르기 때문에 그것 자체를 몰라요. 그래서 내가 지금 보고 듣고 말하고 하는 것이 전부 진짜다. 몸뚱이가 진짜 내다. 이러고 이때까지 살았잖아요. 그러니까 말을 해도 내가 상대성에 머물러 있다는 것 자체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제일 이거 지금 공부의 윤곽과 바탕 시작할 때 제일 먼저 한 게 뭡니까? 제일 먼저 한 거. 내가 있다. 내가 있다. 네. 몸뚱이. 네. 내가 있다 해서 모든 것이 출발하고 있다. 그것이 뿌리망심이다. 그거를 계속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벌써 몸뚱이 내가 있다 이라는 것은 상대성에 딱 머물러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내가 상대성에 머물러 있다는 것 자체가 뭐? 한 번도 알아본 적도 없고 생각해 본 적도 없고 내가 있는가 물어본 적이 없고 내가 있다라고 생각해 본 적도 없다 이 말입니다. 그냥 내라. 그냥 내라. 이때까지. 그냥 나였어. 그러니까 이미 상대성에 들어앉아 있는 상태에서 그 다음에 공부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공부가 바른 공부가 되겠나요? 바른 공부가 안 됩니다. 그 공부가 전부 번뇌망상이 되는 거예요. 이러면 좀 너무 혹평을 하는 거지만 사실이 그렇다 이 말입니다. 상대성, 전부 상대성입니다. 그런데 상대성은 변한다는 도리를 몰랐어. 자, 거기다 밑줄 좀 하나 끊을까요? 상대성은 변한다. 상대성은 변한다. 무조건 변하면 다 상대성인 줄 아세요. 무조건이요. 무조건. 자, 변하는 것이 뭐라고 했죠? 변하는 것을 말로 해보라 이 말입니다. 변하는 것이 상대성인데 무엇을 변한다라고 하느냐? 네, 예. 윤경수 보살님 금방 아시네. 우리 막 몇 년을 해야 아는 거를. 인연과 조건이 있으며 일어났다. 인연과 조건이 닿으면 사라지는 거. 이것이 변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일어났다 사라지고 사라졌다 일어나고 하는 것이면 전부 상대성이라는 겁니다. 변한다는 겁니다. 변한다라는 의미는 지금 우리가 내가 나이가 지금 어릴 때 있다가 지금 나이가 들었지요? 그럼 주름도 가고 그렇지요? 머리도 하얘지지요? 이것도 변한다입니다. 이것도 변한다입니다. 지금 고개 끄덕끄덕 했지요? 이것도 변한다입니다. 고개가 어떻게 했어요?
여기 있다가 그 말이 맞거든. 그러니까 뇌에서 회로에 획 돌아와가지고 뭐요? 이렇게 하지. 그럼 여기 있다가 일로 왔잖아요. 여기 있다가 또 일로 가잖아요. 그러니까 뭐요? 변한다. 눈을 깜빡이는 것도 변한다. 더워서 땀이 나는 것도 변한다. 밥 먹으면 똥 누는 것도 변한다. 그렇죠? 심장이 뛰는 것도 변한다. 숨을 쉬는 것도 변한다. 피가 핏줄 따라 도는 것도 변한다. 변하는 것이 멈추면 어떻게 돼요? 죽는 거예요. 또 그 인연과 조건으로 또 다른 현상이 일어나요. 그래서 우리가 공부를 할 때 앉았을 때 어떻게 하죠? 들이쉬고 내쉬고, 들이쉴 때 들이쉬고, 내쉴 때 내쉬고 이렇게 하라고 해요. 그렇게 해서 충분히 잘해야 돼요. 그거를 잘 해야 돼요. 단계를 좀 훌쩍 뛰어넘어가면 좋은데 단계를 뛰어넘으면 반드시 거기에 구멍이 생겨. 그래서 백도를 해야 돼. 백도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들이쉴 때 들이쉬고 내쉴 때 내쉬고 이거를 잘 해요. 그럼 마음이 이렇게 가라앉아요. 그러면 그때는 들이쉬고 내쉬고 하지 않아도 뭘로 본다? 숨이 들이쉬고 내쉬고 하는 걸 변하는 도리로 보기 시작해요. 변하는 도리를 충분히 봐요. 보면 눈을 떴을 때도 변하는 도리가 눈에 보이기 시작해요. 그 전에 잘 안 보여요, 사실은요. 제가 손을 이렇게 하는 거 다 변하는 도리거든요. 앉았다 섰다 하는 거 다 변하는 도리거든요. 근데 사람들이 제가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할 때 앉았다, 섰다 이렇게 말을 하지 변하는 도리로 보십시오. 이렇게 하면은 내가 서는 모양을 보고 앉을 때 앉는 모양을 봐요. 직접 본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앉았다, 섰다 이름을 붙여버리면 이 상황을 못 본다. 변하는 도리를 못 본다 이 말이에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어떤 도반은 제가 걷는 거를 가지고 늘 법문을 했는데 2년 만에 그것이 변한다는 걸 아는 분이 계세요. 직접 마음에 확 닿아서. 변한다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아는 것이. 그래서 변한다는 도리를 몰랐어. 다시 말하자면 옷이 있기 때문에 옷이란 마음이 생겼다 이러거든. 하지만 경계에 다찔려서 일어나는 마음은 망심이야. 중생들은 그 마음을 내 마음으로 알아. 망심을 붙잡고 진심으로 돌아가는 도리거든요. 우리가 공부하는 것은 이렇게 변하는 도리를 붙잡아서 변하지 않는 바탕을 본단 말이죠. 그게 바탕을 놔투자예요. 새말귀에서. 그렇게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면 변하는 것을 잘 보아야 된다는 거예요. 변하는 것을 잘 관찰을 해야 돼요. 변하는 것이 관찰이 안 되면 공부가 진전이 없어. 변하는 걸 잘 보라 이 말이에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우선 바깥에서부터 눈으로 보는 것서부터 한 낚싯바늘에 하나씩만 건져 올려라. 한 낚싯바늘에 하나씩만 건져 올리기 시작하면 어느 날 이 모습이라는 것이 전부 변하고 헛것이구나 하면서 마음이 점점 가라앉아요. 왜? 분별 망상을 놓거든요. 점점 가라앉으면서 머물지를 않게 돼요. 저것이 변하고 헛것이지. 그러니까 거기에 안 머문다 이 말입니다. 그렇게 되면서 공부가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꾸만 하면 어떻게 돼요? 바탕자리가 드러나겠죠. 금강거사님, 네. 큰 골격 이해하셨죠? 네. 그러면은 바탕자리 찾으러 다니실 겁니까? 변하는 도리를 잡다 보면 예. 변하는 그 바탕이 있다는 걸 알게 되겠죠. 예. 변하는 도리를 붙잡고 변하지 않는 도리로 돌아가는 것을 수행이라고 해요. 공부라고 해요. 그거를요. 백봉 선생님 버전을 하면 상대성을 걷어잡고 절대성으로 돌아간다. 이거예요. 지금 변한다는 것은 상대성이고 모습이라는 건 상대성이고 이 꼴로 되고 있지요.
그 말구가 그지요? 어머 절대성은 모습 없음이고 바탕이고 그렇단 말입니다. 그래서 모습 있는 것을 붙들어서 모습 없는 자리로 돌아가는 것이 우리의 공부 과정이고 핵심이에요. 이해되시죠? 변하는 것을 붙들고 변하는 것이 모습이 있음이거든요. 변하지 않는 것은 모습이 없어서 변하지 않는 거 붙들 수가 없어요. 근데 사람들이 왜 자꾸만 모습 없는 것을 그렇게 탐착을 하는지 모르겠어. 모습 있는 걸 확실히 알면 모습 없는 것이 드러나는데 요 말씀 이해되십니까? 내가 공부 잘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모습 있는 것이 변하고 헛것인 거 확실히 알아야 된다. 그 나머지는 그 다음은 따라오는 것이기 때문에 그냥 냅두라는 거예요. 그냥 냅두고 뭐만 인연과 조건으로 생긴 모습 변한다 것이다만 열심히 하라. 열심히 연습하라. 그러면 거기에서 분별망상도 놓고 헛것인 것도 알고 또 머물 수 없다는 것도 알고 그래서 바탕이 드러난다. 공덕행보살님 이 순서를 알겠지요. 네. 공부를 하는데 큰 줄기를 알아야 돼. 내가 공부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큰 줄기를 이해를 하고 있어야 돼. 그걸 붙잡고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조그만 지엽적인 것에 깔짝거리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큰 줄기를 알고 그 다음에 이제 제가 그랬잖아요. 부산을 가려면 경부고속도로 큰 도로를 타야 된다고. 거기에서 어느 휴게소 가서 쉬었다가 그렇죠? 어디 가서 조금 목욕도 하고 이런 거는 지엽적이라는 거예요. 경부고속도로 그 도로 위에 올려야 된다는 거야. 내 차를. 그래야 큰 줄기를 타고 간다는 거예요. 금강근사님 이해하시겠습니까? 예. 그래서 얼마나 간단해요. 간단하게 말을 하고 있잖아요, 제가요. 뭐만 하면 된다? 뭐만 하면 된다? 모습 공식만 하면 된다. 모습 공식 열심히 하시고 그 다음 가서 얘기하면 된다는 거예요. 근데 모습 공식 해보지도 않고 자꾸만 말로만 하려고 해. 행동으로 안 옮기고. 근데 그건 아무짝에 소용이 없어요. 내 것이 아니에요. 은행원이 하루 종일 수억을 세도 내 돈 아니에요. 호주머니에 있는 100원짜리가 내 돈이라고. 그러니까 내 돈을 만들어야지. 너무 돈에 자꾸 침 흘리면 되겠나요?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꼭 그렇게 공부를 좀 모습공식 연습. 모습공식 연습이요? 어렵지 않잖아요. 간단하잖아요. 모습공식 연습. 그것만 하면 된다 이 말이에요. 자, 이만하겠습니다. 보림선원 서울선원 소개. 보림선원 서울선원은 부처님의 바른 법을 널리 알리고 백봉 김기추 거사님이 주창한 새말귀를 방편으로 백만 자성 등을 밝히는 원을 세우고 정진하는 도량입니다. 보림선원 서울선원은 하나, 자성개발, 백만 자성 등 밝히기. 둘, 수행방편, 새말귀. 밥 먹고 일하는 것이 바로 견성의 도리가 되는 새화도. 셋, 청정도량, 재정과 운영의 투명성. 넷, 인재양성, 새말귀를 전법할 수 있는 인재양성 및 청년불자 양성. 다섯, 새로운 선문화. 누구나 깨달음에 이르고 누구나 수행을 할 수 있고 성공부의 문턱을 낮추어 누구나 쉽게 다가갈 수 있는 공부를 하며 상생과 소통에 따뜻한 선문화로 더불어 살아가는 법을 배웁니다. 여섯,
부처님의 가르침이 생활 속에서 발현되어 건강하고 따뜻하고 살기 좋은 세상을 이루어갑니다. 법회 및 정진 안내. 화요 저녁 법회. 오후 7시 반에서 9시 반. 금요 법회. 오후 3시에서 6시. 일요 법회. 오전 11시에서 1시. 동학의 춘계 추계 정진. 21일 정진이 있습니다. 기타 문의사항. 전화 02-3452-3033. 다음 카페 보림선원 서울선원. 카페 다음점넷 보림서울. 주소 서울시 강남구 태해란로 57길 24.